그래서 그때 그는 에일랏에서 비행기를 한 대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 아카바만 해안을 오르내리며 비행하면서 와디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게 해줄 그런 것 말이죠. 그렇게 오르내리며 비행하다가 누웨이바라는 이 거대한 해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한 일은 그들이 다시 비행해서 돌아왔을 때 차를 몰고 내려가서 다이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통제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집트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몇 년 후 론은 르네 누르베르겐을 데리고 그 해변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르네는 여기 보시는 자신의 책에 그에 대해 썼고 그는 누르베르겐 씨에게 그곳이 제벨 엘라우즈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수할 수 있었던 비행 지도를 보았을 때 고대 화산의 가장자리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산한 수치에 따르면 약 5천 에이커 정도의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되기에 충분히 넓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기 위해 4년 동안 비자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사관에 편지도 썼지만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론이 데니가 국경을 몰래 넘어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택시를 한 대 잡아 타고 어느 정도까지 갔고 그 다음 다른 차를 얻어 타고 산까지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두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 제벨 무사해나.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된 장소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론이 그 첫 번째 여행에서 본 것은 그 당시에는 울타리도 없었고 사는 사람도 없어서 그는 실제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역 구역 안으로 말이죠. 그들은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가서 돌아다녔고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단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 후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국경을 몰래 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만약 잡혀도 론이 알아낸 바로는 불법으로 잡히면 국외로 추방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누군가 워싱턴 DC 대사관에 그들을 신고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스파이로 몰렸던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풀렸거든요. 로니 텔레비전. 그것도 전국 방송에 출연해서 그곳에서 본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성경 구절까지 인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체포되어 있는 동안 그건 그에게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알리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랬죠. 그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요르단 국경 바로 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해양 경비대에 체포되어 그곳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혐의의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칠게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질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론이 조사해 본 결과 아마도 황열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 명이 이미 사망했고 그 지역 전체가 모기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론은 그들에게 올리브유를 많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마치가 의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잠을 재우는 의사라고 말했고 그제야 그들은 그가 수술을 위해 사람을 재우는 사람임을 알았고 그의 처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항생제를 처방했고 그들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약을 먹기 시작했고 모기를 박멸했습니다. 화장실과 고인 물에도 넣자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사우디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것이 첫 번째 진정한 기적이었고 그들과 사우디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우디 조사관 3명이 론에게 와서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왜 무사가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론과 이 3사람만 헬리콥터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홍해도하 지점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론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만 건너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에이바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누에이바 맞은편 해변에 착륙할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완벽한 기적이었죠. 그들이 착륙한 바로 그 해변에 기둥 하나가 여전히 서 있었는데 그것은 론이 발견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몇 년 전 이집트 쪽에서 발견한 것과 말이죠. 다만 이집트 쪽 기둥은 파도에 깎여 글자가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기둥을 보고 그 위에 고대 문자가 새겨진 것을 확인했을 때 제 생각에 이것이 론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정말로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런이는 상태가 전혀 좋지 않았어요. 러니가 런은 러니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걸 알았죠. 그러자 러니가 말했죠. 여기서 나가야겠어. 런도 탈출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때 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는 안 돼. 얼리가 보초를 서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에일리가 여기 있는 동안 탈출하면 그들이 그를 죽일 테니까요. 그래서 러니는 알았어. 기다릴게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탈출을 시도하기 전날인 그 수요일에 그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죠. 할라스,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간다. 그 시점에 그들은 3일 동안 요르단 측에 인계되었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 감옥에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총 75일 동안 있었고 요르단에서 추가로 3일을 더 있었죠. 런은 어떤 문서도 집으로 가져올 수 없었지만 그 기둥에 솔로몬, 미즈림, 이럼이라는 이름과 데프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런과 아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후 런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위험을 인지하게 된 거죠. 하지만 1984년 말에 런은 노아의 방주를 보고 싶어하는 데이비드 파셀트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것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사우디에서 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왕자였고 아마도 왕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가 런에게 연락해서 말했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일이 손에 안 잡히니 이 산을 꼭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섬런 엘마테리였고 터부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터비우크의 왕자라고 들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하지만 섬런은 실제로 내쉬빌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런을 방문했죠. 그가 말하길 저를 이 산으로 데려가 주셔야 합니다. 비자를 받아드릴게요. 거기로 보내드릴게요. 꼭 봐야겠어요. 그러자 런이 말했죠. 이렇게 하죠. 저와 함께 노아의 방주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한 남자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1985년 3월 말의 일이었죠. 그래서 사마라는 로니 데이비드 파솔들을 데리고 갔을 때 같이 노아의 방주로 갔습니다. 산에는 눈이 쌓여 방주를 덮고 있었죠. 하지만 사마라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일로 사마라는 그를 더욱더 아시다시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란이 말했죠. 꼭 오셔야 한다고요. 어서요. 제가 비자를 받아드릴게요. 파솔드 씨, 당신도 같이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데이비드 파솔드가 자신의 장비로 마법 같은 일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의 장비, 즉 탐지 장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사마란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산 채굴 목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발굴팀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론이 우물이라고 믿었던 한 구역을 파헤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속으로 20피트 정도 내려갔을 때 금팔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모두 다시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론은 고대 히브리어라고 믿어지는 글자가 새겨진 흰색 대리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든 보여주면 파괴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숨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건 매우 어렵겠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택 연금된 후 리야드에서 고고학자를 불러왔고 그는 사마란의 단지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 제단에 있는 송아지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비드 파솔드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자는 이런 것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오직 이곳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증거들을 확인했을 때 그 지역 전체에 울타리가 쳐졌고 고고학적 관리하에 놓여 모든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압수당한 후 수년 동안 론은 사진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코뉴크 씨가 신의 산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흥분했지만 곧 그와 함께 있던 윌리엄스 씨가 사진을 누구와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이 산은 정말 찾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해변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죠. 그래서 데이비드 파솔드가 쓴 그들 책의 서문 앞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나이 산에 몰래 들어가는 것에 대해 레리가 시도하기를 두려워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와 함께 갈까요? 그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도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론의 이야기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책들에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의사라고 주장했던 에피소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고 샘난이 사진과 영상을 구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평생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누에이바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1992년 1월이었죠. 누웨이바에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가져갔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론과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짐 속에 복사본 세부를 넣어두었죠. 주로 팩스기를 막 샀을 때라 그걸로 복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누웨이바에 있을 때 샘라는 영어를 하지만 그의 아내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웨이바 호텔 데스크에서 일하던 아메드 사미가 우리를 위해 전화를 걸어주고 아내들이 영어를 못하니 통역을 해주곤 했습니다. 샘나는 한 번도 자리에 없었어요. 아메드 사미가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말해달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린 그를 사미라고 불렀어요. 론은 그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신화 이산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같은 다른 발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자 아메드 사미가 아주 좋은 생각을 냈습니다. 그는 제가 이걸 구해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평생에 한 번 하지 비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반드시 가야만 하죠. 그는 자기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었고 우리는 그에게 그곳으로 갈 티켓을 살 돈을 좀 주었습니다. 카메라도 맡겼고 론은 그곳에 가라고 $500를 더 얹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메드 사미에게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좀 짠순이거든요. 런은 기꺼이 돈을 더 주려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사미가 알려준 대로 송금을 보냈는데 아마 $1,500 정도 더 들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런에게 계속 말했죠.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번호 하나가 빠져서 송금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송금 번호 하나가요. 그 번호를 알아내야 했죠. 그래서 런이 에이메세미에게 전화하게 했고 통화해서 그 번호를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은행에 다시 전화해서 송금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며 번호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은행에서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는 해외 송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가서 정보를 전달했죠. 그런데 집에 오니 전화가 왔어요. 송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보낼 수 없다고요. 그날 오후 내내요. 다음 날 아침에나 가능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런이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도 영문은 모르겠지만 오빠가 전화해서 런 와이어트라는 사람을 찾아 자기 번호를 전해주고 꼭 전화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화하는 런이 얼굴을 보니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누가 죽기라도 한 건지 겁이 났거든요. 그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즉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짐 컬드웰이었죠. 컬드웰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가족이었어요. 리야드 근처였죠. 그는 아람코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국과의 세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출국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사우디를 떠나 여행하던 중에 이집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특히 성 카탈이나 수도원을 가보고 싶어 했어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곳이죠. 이곳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꿈과 신비주의를 통해 정한 위치였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곳이었죠. 어쨌든 그들은 그곳에 갔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누에이바를 떠날 때 저희와 같은 호텔에 묵었었는데 거기 있던 세미가 그들이 사우디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 마침 저희가 떠난 직후였는데 그는 매우 흥분해 있었어요. 그는 이미 무엇을 할지, 어떻게 영상을 확보할지, 그리고 어떻게 론 와이어트에게서 거액을 받아낼지 다 계획을 세워두었죠. 그들이 돌아오자 아메드 사미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것 좀 꼭 해주셔야겠어요. 그는 짐과 그의 아내 페니에게 이 사진들을 찍어달라고 해서 사우디에 있는 형제에게 전달하고 그 형제가 다시 자신에게 주도록 하려 했죠. 콜드웰 부부도 꽤 당황했을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싶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려드리고 싶지만 영상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메드 사미가 방금 다녀간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건 방주와 시내산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들은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 짐은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했어요. 그때 짐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1년 전에 그의 여동생이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는 남자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론 와이어트였죠. 그래서 짐은 그 테이프들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곤 했대요. 크기가 작아서 8mm 테이프로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걸 VHS 테이프로 옮겨 담았죠. 그러고 나서 8mm 테이프는 재사용했어요. 사우디에서는 테이프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와 아내 두 아이는 평소처럼 왕국 밖으로 나가는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그곳에서 일하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막 성카탈이나 수도원에 다녀온 참이었는데 그곳이 진짜 신의 산인 줄 알았다가 실망이 컸다고 해요. 정말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진짜 신의 산을 보고 싶어 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지만 그건 그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해 아메드 사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번 여행에 테이프 10개를 가져와서 9개를 썼거든요. 남은 하나가 혹시 하고 비디오 녹화기에 넣어 틀어서 아메드 사미에게 보여주자. 사미가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쳤죠. 론이 찍혀 있던 그 테이프를 아직 쓰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정말 놀랐죠. 그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저희는 아메드 사미에게 지도를 남겼는데 론이 저더러 그 위에 소를 그려 넣으라고 했었죠. 그 후 그는 제게 두 바위 사이에 나무가 있는 산과 다른 몇 가지를 그리게 했어요. 전부 다 기억나진 않네. 하지만 짐과 페니는 떠나자마자 그곳으로 갔죠. 뉴에바가 차를 가져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나이산에 들러 이 사진들을 모두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이 나오자 런에게 전화해서 이걸 드리고 싶다고 말했죠. 그래서 몇 주 후 런은 바레인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바레인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사우디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그곳으로 오는 건 아주 빠르고 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비디오 복사본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을 주었고 심지어는 필름 원판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죠. 런은 그곳에 몇 번 더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멕시코 식당이라고 부르던 장소가 있었어요. 전화로 암호를 사용해 대화했는데 다들 자신들이 하는 일에 꽤 긴장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곳에 살던 그들은 더 그랬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보며 솔직히 제가 본 런의 모습 중 그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해온 이 모든 일과 관련된 어떤 것보다도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런은 명성이나 부를 얻기 위해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런은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존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길 원했을 뿐입니다. 당시에 그보다 더 훌륭하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90년대 초반에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장비로 그들이 해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저는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vivica,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저는 항상 그녀를 존경할 거예요. vivica 펀티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런의 강연을 들었거든요. 그녀는 이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가 사진과 모든 것을 얻기 전이었고 그녀는 런이 사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죠. 그래서 미혼이었던 그 여성은 타부크에 있는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신을 산으로 데려다 줄 사람들을 많이 모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바로 런에게 주었죠. 한 번은 그녀와 함께 일하던 터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녀는 터비와 함께 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필름 여러 통과 슬라이드를 찍었죠. 터비 일행이 돌아왔을 때 미국에 있는 터비의 여동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토비는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비비카는 토비에게 이 모든 필름롤을 주었죠. 토비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약속을 잡았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녀와 함께 켄터키로 차를 몰고 가서 그를 만났고 그는 우리에게 모든 필름과 자료를 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가까이서 찍은 첫 번째 사진들이었습니다. 성역 구역에 있는 모세의 제단 사진이었죠. 비비카는 대단했어요. 그녀는 다이빙을 하러 갔고 다이빙을 하는 동안 전차 부품으로 보이는 놀라운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그것들을 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저 촬영만 했을 뿐이었죠. 론은 카이로에서 그녀를 만나 수중 카메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다이빙하며 촬영을 했고 정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비카가 한 것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공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론과 같은 마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스웨덴에서 롤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게 되었고 그는 그의 친구 레나트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나트는 발견물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유전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레나트는 우리를 몇 번 방문했고 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론과 함께 이 모든 발견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론은 공동저자가 될 예정이었죠. 그래서 레나트가 왔고 론이 아파서 죽어갈 때도 방문했지만 그들은 끝내 책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론이 죽은 후에 레나트가 저를 보러 왔는데 아마 99년 10월이었을 거예요. 그가 와서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뢰성 때문에 표지에 자신만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론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한 계약이었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죠. 한 부분은 책을 쓰기 위한 계약이었고 다른 부분은 그가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연구 자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책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제가 모든 연구 자료를 주었죠. 그 후 그는 스웨덴으로 돌아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두세 개의
다른 원고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것과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책이었어요. 전부 론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언급한 건 한 단락뿐이었어요. 이 내용은 론 와이어트의 연구와 발견, 현장 조사에 기반했죠. 론은 그를 데리고 몇 번 다이빙도 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책이 나온 후로는 레너드에게서 더 이상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는 그 모든 것을 쓴 덕분에 작가로서 꽤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레너드 몰러의 연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론 와이어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학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사람에게 감명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감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슬픈 일인데 론이 그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게 말했어요. 내가 떠나면 이건 그가 세상을 떠난 병원으로 가기 위해 문을 나서기 직전이었는데 그는 내가 떠나면 모두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툴 것이라고 했죠. 그때 저는 아시다시피 정신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몰랐지만 그 말은 결코 잊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전말이 알려져야 합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 훌륭한 일들을요.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역사의 이 시기를 위해 이것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